자, 이번 강의에서는요, 방정식을 벗어나서 부등식을 기하학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부등식은 부등호가 있는 건데, 지금 예시를 왼쪽으로 그냥 열려있는 열려있는 부등식을 써놨지만, 부등호는 이런 것도 올 수 있을 거고요. 이런 거나 이런 것들이 다 올 수 있겠죠. 그쵸? 자, 그래서 이러한 부등호가 포함되어 있는 부등식을 풀 때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도 역시나 y는 fx하고 y는 gx라고 하는 그래프를 가지고 해석을 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제 흰색으로 쓰여 있었던 요 부등식의 해의 의미는요. fx가 더 위에 있잖아요. 그렇죠?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y는 fx 그래프가 y는 gx 그래프보다 위에 있는 건 딱 하나의 값만 있는 것이 아니라 범위가 있을 가능성이 훨씬 높겠죠? 그 위에 있는 x값의 범위를 나타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이 부등식을 기하학적으로 해석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겁니다. 이 알아야 할 사실들, 방정식이랑 거의 비슷하죠? fx나 gx의 여러 가지 식들이 올 수 있고요. 그 부등식의 해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그 그래프의 높낮이, 누가 위에 있고 누가 아래에 있느냐를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등호가 있다는 것은 당연히 그 만나는 점, 교점을 포함해서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겠죠. 역시 부등호를 기준으로 이항을 시켜서 여러분들 그래프 그리기 쉬운 것들로 유도를 하세요. 그렇게 해서 그래프를 그려갖고 누가 위에 있는지 누가 아래에 있는지 판단하면 이 부등식 해석도 끝이 나게 되는 겁니다. 자, 기본 예시로 한번 넘어가 보죠. 자, 기본 예시입니다. 1번, 2번, 3번. 뭐 방정식에서도 거의 비슷한 느낌으로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해는 다 똑같습니다. 하지만 해석이 다르다는 거. 자, 앞에서 그림을 다 그려봤어요. 잘 모르시겠는 분들은 앞에 전번째 강의를 가지고 한번 공부를 해보신 다음에 오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먼저 두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1번부터 갑니다.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 이 그래프를 그릴 건데요. 쓰진 않을 거야. x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9로 완전 제곱꼴로 만들어서 2, 마이너스 9를 꼭지점으로 하게 하던지, 아니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5로 인수분해해서 x절편이 마이너스 1과 5라는 사실을 가지고 풀던지, 그림을 그리던지 상관없습니다. 자, 마이너스 1과 5, 그리고 2, 마이너스 9. 자, 이렇게 아래로 블록인 그래프가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y는 0 나와야겠지. y는 0, x축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제 교점을 기준으로 해서 경계를 딱 잡아놓고 누가 위에 있는지를 판단해야 돼. 누가 위에 있어? 부등호의 방향이 왼쪽이잖아. 그러니까 왼쪽 노란색 그래프가 더 위에 있는 거죠. 자, 그래프로 그냥 눈으로 확인하면 이쪽이에요. 동그라미 친 부분. 근데 이 부분에 대한 x값의 범위를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고, 등호가 빠져 있어. 등호가 빠져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1보다는 왼쪽으로 가야 되고요. 5보다는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 즉 해를 쓴다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또는 5보다 크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죠. 아마 이제 여러분들께서 2차 부등식을 배울 때 2차 부등식의 풀이는 기본은 인수분해다. 좌변, 즉 2차식을 갖다가 인수분해했을 때 2차식이 0이 되게 하는 x값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2차식 방향으로 열려 있으면 바깥 범위, 0쪽으로 벌려 있으면 사이 범위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을 텐데요. 이러한 그 근본적인 그 이유 자체가 이 그래프적인 해석으로 다 설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 해석으로 가볼게요.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그래프. 이건 뭡니까? 이거는 x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해서 2, 마이너스 4를 꼭지점으로 하는 그래프. 또는 x와 x 빼기 4로 곱해져 인수분해가 되었을 때 0,0, 4,0, 즉 x절편이 0과 4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겠죠. 자, 대략적으로만 그릴게요. 이렇게. 자, 이런 그래프가 있고, 다음 누구가 등장을 해야 되느냐? y는 5가 등장을 해야 돼. 자, y는 5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럼 교점이 생겼어요. 교점이 생겼어. 자, 근데 우리는 교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위에 있는지가 중요하지. 누가 위에 있어? 부등호 방향 왼쪽이네. 노란색 그래프가 위에 있어. 자, 그러면 요 x값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바깥쪽이 바로 해가 되겠죠.
거기가 바로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또는 5보다 크다가 되는 겁니다. 다음 세 번째 해석. y는 x제곱 그려야 됩니다. 아래로 볼록 0,0 꼭지점. 다음 y는 4x 플러스 5. y절편 5가 되면서 기울기 4. y는 4x 플러스 5. 자, 이렇게 했을 때 누가 더 위에 있습니까? 그래프로 봤을 때 y는 x제곱 노란색 그래프가 위에 있어. 그거에 대한 x범위 따져보면 겹치는, 즉 경계에 대해서 왼쪽, 경계에 대해서 오른쪽, 경계값은 포함 안 해.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또는 5보다 크다. 자, 어쨌든 해는 똑같이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제가? 기하학적인 해석이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그래프, 주어진 부등식 자체를 그대로 풀으면 좋겠죠. 바로 해를 구할 수 있으면 그 방법을 취하세요. 그렇지만 뭔가 기하학적인 의미를 파악해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했을 때에는 이렇게 세 가지 다 똑같은 해이긴 하지만 그림 자체가 다 다르게 그려지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판단했을 때 1번을 그리는 게 좋은지 2번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게 좋은지 3번 갖고 그림을 그리는 게 좋은지 여러분들께서 판단을 하셔가지고 선택적으로 빠르게 풀 수 있고 정확하게 풀 수 있는 방향 선택하시면 된다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 예시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강의에서 조금 더 심화된 문제들을 가지고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꼭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